the top ladder. Golden Boot award. New pressures. His cap on the hot. Player of the It's a hat-trick for Son Heung-min. Heung-min. 토트넘이란 구단 자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은 몇 년에 걸쳐 미세하게 소개되던 뉴스였고, 최근엔 예상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마다 가득한 이적 기사들에 비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미 잠나자피 MSP 회장과 F1 그랑프리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적 가짜 뉴스들은 아무 증거 없이 기사 한 줄로 보도되곤 하지만, 매각건은 레비의 최근 행보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법 현실적인 주시가 가능합니다. 매각건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이고, 최근 스포츠계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과거 PL은 만수르처럼 1인의 의지가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 재벌들의 형태와 사안, 컨소시엄 방식의 매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첼시를 인수한 주인공 또한 미국의 볼리와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이었습니다. 볼리 구단주는 2024년 현재까지 첼시에 1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모기업인 이네오스는 애초에 PL의 트로피를 가져가기 위해 참전했던 집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포츠가 돈이 된다는 판단으로 토트넘을 인수했던 기업이고, 운영 전략 또한 그래왔습니다. 몇 년간의 장기적인 수익을 압도하는 숫자가 보장된다면 그들이 토트넘을 팔지 않을 이유가 애초에 없고, 오너 조 루이스와 회장 레비 모두 토트넘이란 구단 자체의 팬으로 보기도 어려운 축구와 아무 관계없던 사업가들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커리어가 아니라 토트넘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들의 성적만 주시하는 팬들은 토트넘이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숫자 싸움에서 토트넘은 아예 다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리그 타이틀이 없는 토트넘이 현재까지 구단 매각 세계 신기록이었던 첼시권을 넘어 4조 5천억대의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었으며, 토트넘 주수 2번인 손흥민의 이름이 깊이 연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축구 클럽 토트넘과 기업 토트넘은 아예 다른 색깔입니다. 토트넘의 성적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으로의 토트넘은 PL 경쟁팀들을 압도하는 숫자와 포텐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포브스는 전세계 스포츠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단 톱10을 조사했고, 토트넘은 전체 3위, 풋볼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을 연꽃지로 가지고 있는 NBA의 닉스보다 앞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지표였고, 1, 2위를 거둔 미식 축구가 가져가는 다른 차원의 수익 또한 알 수 있던 조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카우보이스의 구매는 쉽지 않고 존재하는 스포츠 구단 중 토트넘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매력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5위, 시티가 10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축구에서 수익은 성적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팬들에게 축구는 단순 오락이지만 스포츠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수익 창출이 최대 목표인 우리가 아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둘째, 성적이 최대 목표인 클럽으로의 역할입니다. 레비의 토트넘은 완전히 전자인 팀이고, 우승에 오랜만에 근접했던 베일과 모드리치 시절에 그들의 선택은 선수 보강이 아니라 두 명 모두를 레알에 매각하는 정반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일 시대의 토트넘과 2023년 토트넘은 트로피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다각적인 수익 창출입니다. 런던에 연고지가 있고, 그것도 메머드급 홈경기장을 지을 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 멀리 외곽이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것은 토트넘이 가진 축복입니다. 다른 런던팀과 비교해서도 토트넘의 구장과 연고지는 상업적인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새로운 경기장 개장과 함께 높은 티켓값을 자랑하고 있지만 언제나 만석입니다. 북런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승한다고 맨시티를 응원하고 이사를 할 리는 없으므로, 토트넘은 애초에 모태 토트넘 팬, 즉 충성스러운 고객 또한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것도 연고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절대적으로 토트넘이 가진 사라지지 않는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잉글랜드 밖에서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ESPN은 2024년 유럽 축구팀들의 유니폼 판매 수익을 발표했고, 토트넘은 10위에 올랐으며 무려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구단 샵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된 유니폼 숫자에서 7번은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손흥민은 런던을 넘어 유럽 전체에서 유니폼 판매량 5위를 기록했고, 이는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가 토트넘에 안기는 매출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매출에는 최근 구매력이 높은 한국 소비자들에 의해 파생하는 수익입니다.
경기장 투어, 한국 방문, 중계권, 온라인 샵의 기타 매출, 손흥민에 의해 발생한 토트넘의 광고 수익 등 다각적입니다. 토트넘이 전세계 3위 매출을 올린 것이 손흥민 덕분이라기엔 무리가 있지만 토트넘 선수단 전체에서 가장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가 손흥민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연고지에 충성하는 팬들이 많고 국가대표 메디슨이 왔다고 해서 안 쓰던 돈을 더 쓰는 런던 팬은 없습니다. 이는 케인 시절에도 흡사했습니다. 로메로, 비카리오, 반더벤, 사르, 비수마 등 여러 국가 대표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국 팬들이 단순하게 자국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을 방문하고 돈을 쓰는 숫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팬에게도 보카 주니어스나 플레이트의 축구가 중요하지 로메로의 개인 경기는 한국인에게 손흥민 경기만큼의 관심도는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가진 상업적 가치는 토트넘 내에서 성적을 압도하고 있고 동료 중엔 비교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축구의 특징적인 형태와도 결이 닿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리그와 대표팀의 인기가 비례하고 유럽의 상당수는 고향 클럽 경기에 태어난 국가의 경기보다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K리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대표팀의 인기에 육박하는 클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매치는 전부 매진되고 평소에 축구를 보지 않던 소비자도 유입시키며 거대한 CGV가 되어가고 있지만 상당수는 특별히 응원하는 K리그 팀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구매력은 선수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맨시티를 위해 돈을 쓰는 맨체스터 사람들과 달리 한국에는 대표팀과 선수를 대상으로 연고지 클럽에 육박하는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TV를 통해 PL이나 라리가와 경쟁해야 하는 K리그 입장에선 마케팅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놀이공원의 경우 올랜도에 아무리 큰 디즈니랜드가 있어도 용인의 에버랜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시청각이 전부인 분야이고 K리그의 실질적 경쟁자는 유럽 리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외의 선수를 통해서 한국 같은 특수한 시장성을 가져가긴 쉽지 않고 중국 선수를 활용하기엔 축구라는 본질을 포기해야 하므로 홈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클럽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도 결국 가장 심층부의 코어 팬과는 축구로 대화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과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지난 4월 토트넘의 2-2-3 시즌 재무제표를 발표하였고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장이 완성된 상태이고 숫자도 확인된 이후에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구매 후보자는 뉴욕의 MSP 스포츠 캐피탈과 리버티 미디어입니다. 4조 5천억의 역대 최고 매각 금액이 예상되는 근거는 뉴욕 닉스보다 앞선 구단의 수익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재계약을 앞두고 선택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최근 소식입니다. 첼시 사례처럼 매각 이후 1조 원 투자는 선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황이고 문제는 레비는 존재하는 모든 협상에서 발 빠른 선택보단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능한 많은 돈을 받아냈던 사람이기에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환경이란 나 스스로의 판단뿐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개인에게까지 영향력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 선수의 선택이고 그때 상대가 어떤 토트넘인가는 분명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배경입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생각이 많던 직장인에게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모기업에 흡수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떨지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이지만 돌아가는 정황은 상당히 많은 것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매각을 믿고 회사에 남았는데 결국 백지화되기도 하고 매각을 불신하여 이직을 선택했는데 매각으로 더 좋은 회사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생활이란 선택의 연속이고 희비의 반복입니다. 팬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역시 선수가 행복 축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배경이길 기대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더라도 스스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